김진 앵커님, 그런 얄팍하기 딱이 없는 지식으로 감히 진화심리학을 가르치시겠다고요? 진화심리학 전문가 이덕하에게 혼날 준비는 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3분도 안 되는 이 쇼츠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제1탄, 단서 개념과 신호 개념의 차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의 몸매나 얼굴을 보고 여자의 번식가치 또는 짝가치를 추정할 수 있어. 여자가 남자의 몸매나 키나 지위를 보고 남자의 번식가치 또는 짝가치를 추정할 수 있지. 김진 앵커는 이런 맥락에서 번식신호와 외모신호라는 용어를 썼어. 신호라는 거창한 용어를 감히 출동시킨 거지. 어떤 형질의 모든 효과가 그 형질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등장하는 4명의 진화 영웅 중 한 명인 조지 윌리엄스한테 혼난다고. 마찬가지로 어떤 형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단서가 신호라고 생각하면 안 돼. 또 다른 영웅인 존 메이너드 스미스한테 혼난다고. 인간의 코아귀는 현대 사회에서 안경을 받치는데 유용하게 쓰이지. 하지만 이런 유용한 효과가 코아귀의 모양이 그런 식으로 진화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아. 과거 수십만 년 전에 안경을 잘 받쳤던 덕분에 코와 귀가 그런 모양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은 말도 안 된다고. 어떤 형질의 유용한 효과들 중에 그 형질이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 기능이야. 이것이 진화생물학에서 쓰는 기능 개념이야. 효과 개념과 적응 개념을 마구 짬뽕하면 도킨스의 앙숙인 스티븐 제이 굴드한테도 혼난다고. 김진 앵커님, 왜 하필이면 신호라는 거창한 용어를 동원했습니까? 단서 개념과 신호 개념 사이의 구분이 신호 이론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적 구분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도 굳이 신호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시청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걸 구경하려고 그랬나요? 진화생물학에서 기능 또는 적응 개념은 느슨하게 정의된 목적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 안경을 받치는 것은 코의 기능이 아니야. 코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코나 귀의 모양 덕분에 현대 사회에서 안경을 편리하게 받칠 수 있다면 그건 기능 또는 적응이 아니라 부산물 또는 부작용일 뿐이야. 진화생물학에서 신호 개념도 목적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 신호를 보내는 동물의 목적 또는 의도를 따지지. 여기에서 의도 개념도 엿가락처럼 늘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 의식적으로 염두에 둔 의도만 뜻하지는 않는다고. 왜 일부 독사들은 화려한 색과 무늬를 진화시켰을까? 신호로서 진화시켰다는 가설이 인기 있는 것 같아. 화려함으로 자신의 독을 과시하여 다른 동물이 자신을 공격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화려함이라는 형질의 기능 또는 목적은 공격 가능성 줄이기야. 이런 진화 시나리오가 성립한다면 자신에게 독이 있다는 신호를 다른 동물에게 보낸다는 표현이 적절한 거야. 신호를 받은 동물의 입장에서는 중독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지. 이 때문에 정직한 신호가 때로는 자연 선택 세상에서 통하는 것 같아. 독도 없으면서 독사의 화려함을 흉내내는 사기꾼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자의 주름살은 어떨까? 남자는 주름살을 보고 여자의 폐경이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추정할 수 있지. 여자의 번식 가치를 판단할 때 여자의 주름살은 남자에게 상당히 유용한 단서인 것 같아. 이게 신호일까? 자신의 폐경이 많이 가까워졌음을 남자들에게 광고하기 위해 여자가 주름살을 진화시켰을까? 그럼으로써 짝짓기 시장에서 자신의 인기를 폭락시키기 위해 여자가 굳이 주름살을 진화시켰을까? 남자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나 열심히 희생하도록 여자가 진화했을 것 같니? 이기적 유전자를 뭘로 보는 거니? 침팬지 암컷과는 달리 애를 낳지 않았을 때도 인간 여자의 유방은 상당히 커. 여자의 커다란 유방이 자신의 번식 가치를 광고하기 위한 신호로서 진화했을까? 커다란 유방이 수유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어. 짝짓기 시장에서 인기를 높이기 위한 신호로서 인간 유방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이 설득력 있는 이유지. 하지만 이 검토 논문의 저자들은 신호 가설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야.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유방 문제를 깊이 다룬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니까 기대하시라. 남자의 큰 키는 어떨까? 키가 크면 다른 남자와 싸울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사나운 짐승이나 남자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아마 사냥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었을걸? 여자가 키 큰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면 자신의 우월성을 여자에게 광고하는 신호로서 진화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 하지만 남자의 큰 키가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감히 남들 앞에 나서서 주장하지는 않을 생각이야. 남자가 되도록 키가 크도록 진화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한테 보내는 우월성 과시 신호보다 다른 요인들이 훨씬 중요했다면 신호라는 용어가 민망해질 거야. 신호라는 용어를 썼다고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김진 앵커가 신호라는 용어를 단서라는 의미로 정의해서 쓰겠다면 그것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개념은 정의하기 나름이며 실제로 같은 용어가 여러 방식으로 정의될 때가 많으니까. 하지만 단서라고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데도 구우우지 신호라고 써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필요식이나 있나? 단서와 신호를 짬뽕해서 도대체 얻는 것이 뭐냐고.